안녕하세요, 헛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억양은 잖아요에 대한 억양입니다. 이 잖아요라는 문형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문형인데 이 문법을 잘못 사용하면 이것도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잖아요를 정말 많이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이제 말하는 톤을 들어보면 살짝 좀 어색하거나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잖아요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 잖아요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고 언제 사용하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의 문장을 보면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어제 김밥 먹었잖아 라는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발음하면 좋은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어제 김밥 먹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제 김밥 먹었잖아 할 수도 있고, 어제 김밥 먹었잖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 끝에 억양을 조금씩 바꿔서 살짝 나의 다른 기분이나 감정을 담아서 표현을 하게 되는 문형입니다. 자, 이 잖아요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한 적이 있나요? 이 잖아요는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네,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9월 달에는 왜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출산을 하러 갔잖아요. 아기를 낳으러 갔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잖아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여러분은 제가 9월에 아이를 낳으러 갔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라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죠? 라고 생각하고 잖아요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처음 온 구독자가 있어요. 이 영상을 처음 봤어요.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헛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9월에 뭐 했어요? 몰라요. 그런 사람이 제가 9월에 아이를 낳으러 갔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아,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전 처음 알았네요.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잖아요라는 문법을 쓸 때는요, 듣는 사람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그런 표현을 쓰는 문형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요, 좀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잖아요라는 문법을 너무 많이 쓰면 좀 듣는 사람은 어색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저는 내일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내가 그걸 알아야 해? 내가 너의 생일까지 알아야 되니?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잖아요를 너무 이상하게 많이 쓰게 되면 듣는 사람은 내가 그걸 알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 이걸 몰라?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잖아요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모르는 일, 또 알고 있어야 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일,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야, 왜 몰라? 기억 안 나? 이건 알고 있어야지 라는 표현으로 쓸 때도 이 잖아요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나보다 좀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높은 사람, 아니면 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 표현을 쓰면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잖아요라는 표현을 이렇게 왜 기억을 못해? 왜 이걸 몰라? 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요,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싸울 때를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막 싸울 때야. 남자친구, 여자친구니까 일단 두 사람은 가까운 관계예요. 그쵸? 뭐 친하지 않은 관계가 아니고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 사이에서 이걸 알아야 하는데 왜 몰라?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오늘 우리 100일이잖아. 이렇게 쓸 때, 그쵸? 아니면은 왜 전화를 안 받았어? 했을 때 내가 오늘 바쁘다고 말했잖아. 이렇게 쓸 때 우리 잖아요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이제 잖아요 라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죠. 그쵸? 기억 못해? 왜 몰라? 알아야지 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잖아요 라는 억양을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잖아요 라는 문법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면요, 이 잖아요를 말할 때 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잖아요를 말할 때 잖아요, 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상하게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잖아요 라는 표현을 쓸 때는 조금 길게 부드럽게 쓰려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확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처음에 본 문장처럼 어제 우리 김밥을 먹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어제 김밥을 먹었잖아. 이렇게 부드럽고 좀 길게 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제 우리 김밥을 먹었어. 기억 안 나? 라고 좀 부드럽게 묻는 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김밥 먹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에게는 어제 우리 김밥 먹었는데 오늘 또 김밥을 먹을 거야? 라는 의미로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잖아요 라는 문형은 거든요처럼요, 말을 시작할 때 쓸 수도 있거든요. 말을 시작할 때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처음 말할 때 이 잖아요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먹은 그 김밥 있잖아요. 그 김밥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어제 그거 김밥 생각나요? 알고 있죠? 나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 잖아요 라는 문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제 우리 먹은 그 김밥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올려서 표현을 해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때 우리 그 김밥 기억나죠? 라는 이렇게 질문 형태로 느껴지게 만들 수 있고, 또 내가 그 김밥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계속 들어보세요. 내가 할 말이 뒤에 더 있어요. 라는 뜻으로 이제 이 올리는 톤을 사용하면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저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어제 먹은 우리 그 김밥 있잖아요. 그 김밥이, 그 김밥집이 인기가 정말 많대요. 이렇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주제를 말했을 때 잖아요를 쓸 때는 끝을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끝을 올려서 쓰는 잖아요일 때는 뒤에 더 할 말이 있어요. 더 들어보세요. 그거 기억나지요? 그거 알지요? 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잖아요를 또 올려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톤을 올려서 쓰는 경우에는 이 잖아요가 뭐뭐 하면, 으면과 비슷한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학당에서 잘 배우지 않는 표현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 잖아요를 으면, 뭐뭐 하면 이랑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김밥을 한번 먹어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맛있어서 다른 김밥은 못 먹어요. 이런 표현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 김밥을 한번 먹어보잖아요? 다른 김밥은 절대 못 먹어요. 너무 맛있거든요. 이렇게 쓸 때, 그쵸? 뭐뭐 하면, 한번 먹어보면 하고 비슷한 의미죠. 한번 먹어보잖아요? 이렇게 쓸 때도 우리 올려서, 톤을 올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든요하고 잖아요를 살짝 비교를 해보면요. 둘 다 우리 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 거든요는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 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같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혼자 이야기를 하는 느낌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이번 BTS 노래가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좋았어요. 라는 말을 전할 때 우리 거든요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BTS 노래가 정말 좋잖아요.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도 들었고 너도 BTS 노래가 좋아요. 알고 있지?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잖아요라는 표현은요, 좀 더 그 듣는 사람과 같이 친하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라는 의미를 담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친한 사이에 사용하는 것이, 가까운 사람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잖아요의 억양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 잖아요라는 표현은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걸 왜 몰라? 왜 기억을 못해? 라는 의미로 이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쓰려고 노력해야 하는 문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끝을 좀 길게 느리거나 좀 부드러운 톤으로 사용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같이 김밥을 먹었잖아요. 아니면 그 BTS 노래가 정말 좋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끝을 내려서 짧게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100일이잖아. 아니면 BTS 노래가 좋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알아야 해? 우리가 그렇게 친하니? 뭐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제 생일이잖아요. 오늘 생일 파티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좀 기분 나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잖아요를 표현할 때는 길게 부드럽게 쓰려고 하고 조금 화가 났거나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해서 좀 기분이 나빴거나 이걸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을 때 그럴 때 확인해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끝을 내려서 짧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습했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처음 시작할 때, 그렇죠? 어제 우리 먹은 그 김밥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할 때는 끝을 올려서 표현을 해도 되고, 또 음연하고 비슷하게 사용할 때, 그쵸? 그 김밥을 한번 먹어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김밥은 못 먹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끝을 올리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뭔가 할 말이 더 있으니까 계속 들어봐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끝을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맞지, 내 생각이 맞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어떤 동의를 얻고 싶을 때 그럴 때도 끝을 올려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BTS 노래가 정말 좋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맞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도 끝을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잖아요의 억양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잖아요를 이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문법은 너무 자주 사용하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과 친한 사람과 그리고 정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